오늘 포트나이에서 끝장 만들어줘. 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풀어야 될 숙제 뭡니까? 우선은 간단한 포티나이너스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소개. 한 번씩 다 돌아서 얘기하시죠. 소개? 포트나이스 뭡니까? 미국과 한국의 우리 그걸 정해야 돼. 포트나이스 햄버거 할 건지 레스토랑 할 건지. 다른 레스토랑. 저도 레스토랑. 네. 그러면 우리는 포트나이스 레스토랑입니다. 포트나이스는 1849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티나이너스 레스토랑이라고 우리가 정하는 이유가 지금 21세기에 평택 고덕에서 다시 1849년도에 있었던 골드러시 같은 반도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요식업과 숙박업. 저희가 그 요식업을 이제 기반으로 부동산까지 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 빼고 일단 그때 이제 성수기였던 요식업을 하려고 하고, 포티나이너스라는 또 이렇게 유래가 미국에서 온 만큼 우리가 햄버거라는 주력 햄버거입니다. 왜? 장인이 햄버거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햄버거이기 때문에. 네, 햄버거. 그래서 특히 또 고덕에는 햄밥집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미국식 햄밥집은 이제 우리가 최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부연 설명을 담지 못했던 어떤 뭐 하고 싶으신 첨언이 있으실까요? 소개. 그 말 들으니 저는 역사는 재현됩니다. 그 확신 갖고 시작합니다. 네. 네. 포티나이너스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포티나이너스를 하게 된 계기. 사실 이거는 부동산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도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모든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첫 시작은 평택 부동산 스터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갭투자, 분양권, 토지, 상가 같은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실제로 취득하면서 또 이제 같이 또 네트워크하면서 그런 정보를 교류하고 이제 그런 찰나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저희가 적폐 세력으로, 적폐가 아닌 사기범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제 규정하고 또 이제 갭 투자자를 아주 그냥 절대 악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오후가 또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게 된 거는 공실이 많이 생겼거든요. 부동산이 경기가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상가로 따지면은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프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 당시 저희가 읽었던 책이, 스터디에서 읽었던 책이 김성호 회장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돈의 속성이라든지 사장학개론이라든지 이런 걸 읽었을 때 나왔던 말이, 상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해서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장님들만이 그 상가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이센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 부동산과 이 뭐라 그러죠? 사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에 성공을 하면 부동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금융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시작을 여기서 했지만 이걸 더 부동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라는 이제 영역을 돌파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우리한테 주로 모티브를 줄 수 있었던 이제 사업의 신화가 맥도날드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었고, 맥도날드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크록이라는 사업가가 있었고, 레이크록과 맥도날드 형제는 결국 햄버거 사업과 부동산 수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띠고 있었더라. 아,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렇게 합해야지만 온전한 부동산 투자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땅을 사고 팔고만 하는 투기의 영역은 절대 우리한테 건강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돈을 벌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사서 그 위에 사업을 얹으면 이제 그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포티나이너스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여수 갑버거를 만납니다. 여수 갑버거의 사장님을 만나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기계적으로 한 12년간은 햄버거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기계였어요. 햄버거 기계.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랑 만나서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들어가고 이분은 장사를 시작해서 사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협업한다면 좋은 그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이제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여수 갑버거라는 이 지역명과 백종원한테 사사받은 정창호라는 이름은 지우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사람의 이름을 넣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포티나이너스라는 스토리텔링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흐름대로 저희가 또 사실은 삶에 몸을 내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포티나이너스라는 브랜드를 소개할 때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문장. 네. 한 문장. 포티나이너스 한 문장. 네. 1849년도에 그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하러 떠났던 포티나이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햄버거입니다. 고덕에 이제 그 역사가 제한되고 있고 우리는 햄버거를 팔고자 합니다. 한 문장으로 안 되나요? 저는 노른자빵 생각합니다. 노른자땅? 네. 이 브랜드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저는 진짜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햄버거를 팔아서 노른자 땅으로 간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로 한 문장을 보면 이 브랜드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도 토지를 하나 사서 노른자를 하나 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 땅은 혼자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이 브랜드가 가면 그 땅은 혼자 땅이 된다. 스세권, 우리 뭐 아주 뭐 호세권, 우리는 이제 맥세권이 있듯이 우리 포팅나는 세권이 있듯이 호세권이. 호세권이 생기. 호세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묻어가지 마시고 제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햄버거라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뉴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싸고 맛있게라는 케이크 시켜드렸잖아요. 또는 비싸고 비싸지만 뭐 안전하게 건강한 그런 어떤 이제 이념 같은 게 담겨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어찌 됐건 정말 그 처음에 제가 이 타겟층을 미국 사람들로 하자고 했다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그래도 한국 땅에 사니까 한국인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국인 중에 우리의 타겟이 뭐냐 했을 때 어린 아이들 계층이 있고 학생들 그리고 여기 노동자들 있잖아요. 아이들과 노동자라는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뭐 건강하거나 아니면 정말 싸고 맛있거나 그런 어떤 포티나이너스 하면 뭐 감자튀김이 정말 최고다. 포티나이너스 하면 포테이토 칩이 뭐 최고다. 아니면 밀크쉐이크가 정말 맛있다. 그런 좀 핵심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노른자 땅 믿고 계란이 약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브랜드가 계란으로 마술을 많이 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에 계란 후라이로 할 수 있는 뭐 해장 버거라든지 아니면 뭐 에그 타르트라든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골드버거를 생각했던 거고, 네, 골드버거. 싸고 맛있는 골드버거. 계란을 활용한 싸고 맛있는 골드버거. 계란을 활용한. 그 포티나이너스의 시그니처를 골드버거 생각하죠. 편집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면은 이 고동이라는 특성이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제 하고자 하는 위치는 정해졌잖아요. 시작은 한박산 공원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있고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이주자 택지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밤에 가보면은 결국은 호프집이거든요. 그래서 치킨집이 잘 되고 삼겹살집이 잘 돼요. 저기에 없는 거는 짜장면집과 피자집이 없어요. 뭐 김밥집이나 뭐 파르바키트나 메가커피, 뭐 컴포즈 이런 거 다 들어오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그 햄버거는 하나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수제버거고 수제버거도 살고 우리도 살려면 걔네들과는 좀 더 차별된 어떤 메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치킨과 삼겹에 없는 메뉴. 저는 이제 밤마다 저도 맨날 가서 요즘에 안 먹던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저기 열날개도 맛있고 닭발 맛있고 막 그런데 술안주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걸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안주 그 메뉴가 구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식사하는 맨날 뭐 건강한 식단, 싸고 맛있는 식단 이것보다도 일 끝나고 와서, 그러니까 그일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뭐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술안주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레스토랑, 약간 퓨전 느낌의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만든 거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떡볶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햄버거를 막 팔더라도 약간 우리 브런치 할 때 보면 막 소세지 있고 계란도 들어가 있고 막 샐러드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베이컨도 놔주고 약간 좀 더 풍성하게 해서 그냥 술안주를 1인으로 한 판씩 주는 거지. 그냥 뭐 술안주용으로 뭐 15,000원짜리 안주를 시키면 혼자서 자기가 자기 맥주 먹고 자기 안주 먹고 할 수 있게 나눠주는 거예요. 섞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렇게 좀 차별되어 있는 것도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햄버거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메뉴다. 좀 더 진화해서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다 문제 아니야? 그래서 한 문제는 뭘까요? 그거 먼저 본인이 말해봐. 오늘 끝내죠. 지금 끝내죠. 얘기해보세요. 3, 2, 1. 그럼 말 좀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저 아까 말했잖아요. 네.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한 문장? 네. 그냥 계란을 활용한 레스토랑. 계란이 맛있는 레스토랑.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가칭으로 하나 일단 정해놓겠습니다. 나중에 또 수정하는 걸로 하고 한 문장으로 포티 나이너를 위한 햄버거 레스토랑. 햄버거 빼도 되고 포티나이너 하면 아빠 아니면 그 여기 노동자 뭐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 반도체 아빠 좋네요. 아빠는 그게 아빠가 아빠가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햄버거를 빼줘. 그러니까 아빠들을 위한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햄버거를 빼요. 햄버거 빼요? 네. 딱 됐네. 포티나이너를 위한 레스토랑. 좋다. 그래서 햄버거가 시그니처인 거죠.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 되니까 슬로우 푸드 따위 바로 벗어버리겠습니다. 이게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럼 비싼 거가 행복했는데. 그렇죠. 싸야 돼요. 아빠가 누가 비싼 거 먹어? 아빠들이. 아주 비싼 거죠. 그렇지 안주는 비싼 거 먹지. 결국 T9 레스토랑은 술안주가 끝내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어제도 봉구스 예전에 비어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감티가 정말 싸고 맥주 한 잔 마실 때 정말 가성비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오 감튀 괜찮아. 근데 봉구스 비어가 잘 되니까 비슷하게 많이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이제 그러니까 봉구스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정말 조합이 괜찮은 메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자튀김 친구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 파이브가이즈도 그때 그 영상 보니까 감튀가 정말 그 뭐 로컬에서 걔네들이 직접 당일 사와가지고 바로 그냥 당일 냉장고 냉동고가 없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감자튀김으로 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모든 요리에 감자튀김 가져가요. 모든 요리에 감튀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여튼 포티나이너를 위한 레스토랑으로 했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브랜드 관점에서 현재 포티나이너스가 가진 가장 큰 문제를 정의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품력, 일관성, 차별화 포인트, 매력 등 어떤 게 있을까요? 포티나이너스의 지금 약점? 약한 부분? 약한 게 있나요? 아주 쉽도 아닌데.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브랜드 관점에서 우리가 브랜딩 하잖아요. 네. 현재 포티나이스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네. 제품력, 일관성, 차별화 포인트, 매력. 근데 우리가 아직 정체성이 안 정해져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은 개업 전이기 때문에 그 메뉴가 안 정해졌어요. 시그니처.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신장 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신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약한 거죠. 신장 개업을 준비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사람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광고 효과가 지금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브랜드 주고 좋잖아요. 자, 이거는 안 해봤어요. 이거는 5번 질문은 포티나이스를 운영할 때 본인이 현재 가진 가장 어려운 점. 운영 안 해봤으니까 없죠. 포티나이너스의 가장 어려운 점. 뭐가 어려우세요? 운영할 때. 아니면 브랜드를 만들 때 지금 우리 현재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우리 자본? 자본이 어렵죠. 자본이 지금 제일 어렵죠. 네. 이게 해결돼야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제한점이 자본력인데 자본력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는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출을 받기 전에 얼마 전에 저희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 의향을 내미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은 우리들의 에너지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정창호 대표님의 그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기 골목시장 백종원 효과를 봤을 때는 좋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저희가 단단해지지 않았습니다. 메뉴가 구체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컨셉이 분명하게 나오고 당신이 수익률이 얼마나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투자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맞춰서 돈을 빌려도 최소 한 5, 6%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리스크도 짊어지고 수익률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제공해주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마케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동시에 홍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가 지금 생각이 복잡하긴 한데 보세요. 저희가 시작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포티나이너스를 감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맨땅으로 헤딩하고 싶은 사람도 포티나이너스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만 받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바꿔요. 그리고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예비 사장이 가맹점입니다. 똑같은 말이네. 가맹점과 투자자를 동시에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그래서 요것을 이 마케팅을 할 때 이 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엮어서 약간 사업체에서도 같이 좀 홍보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포티나이너라는 그 문장만 봐도 아 부동산 투자 또는 뭐 포세권 딱 맥도날드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돈 없어도 와서 우리의 그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또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햄버거든 뭐든 이렇게 공장처럼 돌아가는 이제 그 주방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데 지금 약세가 사실 인건비거든요. 네. 그리고 그만한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어떤 업종이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비 사장들로 받으면 어떨까? 이제 우리 김 씨가 먼저 내려가서 이제 햄버거 수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맹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오세요. 와서 일단 일하세요. 그 일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내주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어디가 그렇죠? 제가 말했던 다운타운 이런 브랜드들이 실제 투자자들, 사장들, 알바인들, 직원들이 만드는 브랜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일본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우동집인데 그 우동집에 제자 문화생으로 들어오면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애가 여물어지면 하나 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하러 오면 그 기술도 배우고 자본도 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개의 우동집을 낸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창호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 기술 전수해줄 사람, 강사, 햄버거 강사, 웰싱킹 그 누구죠? 캘리체도 스시 사고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합니다. 백종원이 되세요? 이미 많은 레스토랑 또는 햄버거집이 존재함에도 굳이 포티나이너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맛이 좋다, 건강하다, 신선한 재료가 있다, 뭐 이런 건 기본이니까 그걸 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저한테 청문회하는 것 같은데 의미 없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 얘기한다면 좀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포티나이너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영감이나 에너지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 집으로 오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그 음식이 아니라 그 헬스 포인트와 마나 포인트가 동시에 채워지는. 왜? 이 집에 오면은 정말 이 집에 어떤 그런 정신이 있어. 미국 하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개척자 정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포티나이너스 자체가
스토리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도 그냥 땅 사가지고 거기다 노른자를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노른자 땅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건물 다 올리는데 건물 안 올려. 우리는 돈 벌어서 건물 올릴 거야. 또는 여기를 노른자 땅 만들어서 땅을 팔 거야.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티나이너스라는 그 정신을 이제 사람들이 와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야, 이 집은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돈을 벌고 있구나. 아빠들의 꿈이지. 아까 우리가 아빠들을 위한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정말 우리 옛날에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 제가 진짜 눈물 흘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래 불러주는 거야. 왜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흘렸잖아. 풀리죠. 그러네. 눈물도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포티나이너스에 대한 이게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이 역사적인 스토리도 있지만 앞으로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일단 평택에서 시작을 했어요. 평택은 딱 평택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비운 그죠? 미군 부자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송탄 샌프란시스코라고 불러요. 네,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요. 고덕은 뭡니까? 캘리포니아? 예, 고덕 캘리포니아. 신의 날이다. 드디어. 실제로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면 캘리포니아 그 계산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그 땅이 캘리포니아 주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한국이 그 땅을 대여해줬지만 미군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주둔하는 그 땅은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라고 시켜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미국 법이 뭐 교통도 다 미국 법이에요. 그래서 평택하면 미군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1849년도에 그 골드러시의 그 영광이 그 역사가 이곳 평택에서 재현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곳이 저희가 고덕에서 시작하죠. 고덕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홈프리스 행성에 있고요. 공군 기지가 송탄에 오산에 있어요. 오산 기지라고 하지만 오산이 아니에요.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은 이제 송탄이에요. 송탄과 행성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미군만 해도 제가 볼 때 어린자가 4~5만 명 될 거예요. 근데 그 평화의 어떤 이 미국 한미 동맹이 감싸 안고 있는 평화의 도시가 고덕이라는 곳입니다. 노른자네요. 완전 노른자. 노른자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고덕에 또 노른자가 또 있어요. 일자리, 삼성, 반도체. 근데 이게 한미 동맹이란 말이에요. 한미 동맹이 만들어낸 합작품인데 그 과거에 우리 지금 1900 우리나라가 50년 전부터 시작한다 치면은 지금 2024년까지 안보 동맹으로 이렇게 한미가 혈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건 기술 동맹이란 말이에요. 반도체 없이는 미사일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지나간 거예요. 그곳에 줄 서서 먹는 햄버거. 과거 이 역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산물인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타국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땀 흘려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봐라, 너네들이 지켜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성장을 했고 우리가 햄버거를 너희들에게 또 선물해 줄 수 있게 됐다. 이 스토리가 지금 어디 가면 됩니까? 미국. 네, 아메리칸 드림. 스페인에 대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포티나이너스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한국이 아닌
뭐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있을까? 센트라이스. 아니.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뭔가 이렇게 막 산업이 올라가는 그런 나라 있죠. 그런 나라 가서 포티나스 레스토랑을 찾아야 돼요. 아프리카인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아프리카 하고 싶어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갈 수도 있고, 뭐 레스토랑 갈 수도 있고. 여튼 이런 정신을 미국으로도 역수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국 제2의 제3의 한국이 될 나라들에 가서도 이거 이제 이렇게 포티나스 이제 한밭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저 이건 제 얘기예요. 이미 햄버거 집이 많은데 굳이 포티나스에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리 장인다운 얘기를 하세요. 난 그 말을 했는데 네. 장이 만든 소재고 저는 맛있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맛은 영상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만들면 되죠. 진재님?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거는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매장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약간 매니아층 타겟이 좁아지는 느낌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대중적인 레스토랑, 대중적인 레스토랑.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 아빠만이 아닌 네. 엄마, 아이. 모든 사람을 어울릴 수 있는. 좀 패밀리 레스토랑이네. 네. 아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술집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저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아빠들을 위한 레스토랑이면 시간대가 이 시간대도 생각을 해야 돼. 영업 시간대도 뒤로 가야 하고 예. 가족이면 앞으로 가. 딱 앞으로 가야 하고 그런 영업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요즘 끌리는 게 진짜 6시, 3시, 5시, 뭐 4시 이런 저녁 상권을 노리는 햄버거집, 새벽 상권을 맞아요, 노리는 여기는. 햄버거집 예. 이런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들 11시에 끝나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이미지로 떠올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펍을 생각했어요. 펍. 햄버거 펍. 근데 햄버거 펍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술을 잘 모르고 나중에 좀 약간 더 구상을 해보시죠.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이들과 그러니까 술과 술이 아닌 상품으로 이제 만약에 분리를 하자 그러면 술은 뭐 저녁 6시부터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술은 저녁 7시부터만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까요? 뭐 7시, 2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나는 것도 좋은 거. 7시, 12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메뉴랑 시간대를 딱딱 나눠가지고 네. 이 시간대는 이 메뉴만, 이 시간대는 이 메뉴만 이런 식으로 네네. 분위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아싸. 그러니까 그런데 동시간대 햄버거가 다 공통. 햄버거는 공통이고. 공통이고. 네. 네. 어. 메뉴만, 메뉴판에 네. 시간대를 넣자. 네. 그러네요. 어느 정도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됐네요. 서로 간에. 그러면은 저 마지막 질문 답을 해주셔야죠. 이미 햄버거 집이 많은데 왜 포티나이너스를 가셔야 됩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아닌데 여기 로컬이 있잖아요. 저도 생각했는데 이분은 우리의 옷을 입혀줄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인과 아무리 좋은 투자자가 있어도 이걸 뽐낼 사람이 없으면 이쁜 옷을 입을 줄 모르면 우리 이쁜 옷 못 입거든요.
대표님은 우리를 입혀주는 코디네이터였나?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약간 아직까지 고덕에 지금 상권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긴 되게 힙하다 이런 느낌의 그렇죠. 가게가 없어서 저희는 약간 그런 거에 포인트를 줘서 네. 뭐 포토 사람들이 뭐 사진 찍으러 올 수 있는 곳 이런 거는 뭐 이쪽 가게는 뭐 배우고 싶은 곳 이래서 원래 뭐 저기도 연희동 이런 데도 그냥 집에다가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가게들이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구심점이 돼갖고 저희를 갖다가 이제 모방하는 곳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럼 느낌 있는 가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 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뭔가 연희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게 좀만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힙한 곳이 생겨버리면은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가게 같은 경우에 괜찮은데 하면서 들어가 보자 이런 느낌이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갈까 말까 이런 느낌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들어가고 싶다 가자 이런 곳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네.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러면 뭐 한옥마을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한옥마을 가면 무조건 뭐 교복 입고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독에 오면 여길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엣지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럼 그거는 약간 가게 매장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쪽으로 좀 더 유니크하게 그렇죠. 입히고 싶다. 그래서 포티나이스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브랜드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엄청 놀라죠. 그럼 이 영상을 아직 별것 안 돼.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네. 20개 되는. 근데 지금 자, 빨리 하십시다. 포티나이어스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3가지. 키워드. 햄버거. 노른자, 포티나이스 핵심 키워드 햄버거. 부동산. 입지? 그치, 입지. 입지와 햄버거. 아메리칸 드림 할까요? 난 아빠가 좋던데. 아빠의 꿈이니까. 자기 거 아니야. 본인의 꿈 아니야? 본인의 꿈을 위하자 관찰했게 생각하고. 포티나이스의 핵심 키워드. 맛. 아까 힙한 거, 멋. 또 없어요? 나는 감성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멋있다. 네, 감성, 멋. 맛. 땅. 땅. 오. 맛, 멋, 땅. 기가 막힌다. 자, 포티나이어스 최종 목표는 아메리칸 드림. 뭐니? 골드. 예스. 맞아. 우리 골드 필요하지. 최종 목표는 목표.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아빠들의 에너지 충전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들의 에너지 충전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주다 약사요. 살롱. 오케이. 뭔가 충전소니까 또 좋은 브랜드가 나오고. 네. 햄버거만 먹고 먹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받는다. 자, 대중적인 브랜드와 강력한 팬덤을 가진 브랜드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팬덤. 저는 팬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팬덤했는데 대중적으로 하지 않고서 팬덤이에요 갑자기. 나한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아빠잖아. 네네. 아빠들의 팬덤. 오케이 아빠들의 팬덤. 소녀시대를 누가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직장인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제가 키웠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가장 닮고 싶은 브랜드 그 이유는 닮고 싶은 브랜드. 언제 얘기하세요? 맥도날드. 뭐예요? 햄버거면 버그 버거. 퍼그가 뭐예요? 저 처음 듣는 브랜드다. 그때 그 제가 뉴질랜드 남섬에서 유명한 햄버거 집이라고 올렸잖아요.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버거래요. 저기 스펠링이 뭐예요? 그냥 퍼그 버거 하면 되죠, 한글로. 한글로 퍼그고. 맥도날드. 저는 닮고 싶은 브랜드는 봉구스 비어나 봉구스 바꾸거나 같은 애들인가요? 다르죠. 왜 봉구스 지는데? 정확할 수 있겠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는 봉구스예요. 그러니까 봉구스 밥버거도 사실은 진짜 맛있거든요. 가격도 적당해요. 그리고 막 거추장스럽게 먹고 싶지 않을 때, 빨리 먹어야 될 때, 진짜 근데 좀 제대로 먹고 싶을 때 밥버거 2개 먹으면 딱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봉구스 비어도 딱 감튀와 맥주 이 조합이 싸요. 2차로 딱 좋고. 네, 봉구스 비어가 너무 좋아요. 1차로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봉구스의 철학을 배우고 싶긴 해요. 10년 후 포티나이너스의 성공을 알리는 기사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10년 후. 예, 어떤 헤드라인을 갖게 될까요? 포티나이너스 사업 강남에 노른자 땅에 그 노른자 땅에 사업을 올렸다. 그럼 10년 후도 강남이 노른자입니까? 뭐 뉴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도시에 노른자 땅에 사업을 올렸다. 10년으로 하면 뭐 체인점 이런 거 키우고 포티나이너스의 고객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듣고 싶은지. 저는 지금 답이 있는데 나도 있어요. 먼저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가 충전되었습니다. 와! 포티나에서 버거 먹고 지금 엄청난 영감을 떠올리고 제가 창업에 성공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포티나에서 먹고 나서 다시 에너지 얻고 다시 사업의 재기를 했습니다. 난 포션도 좋은 것 같아요. 빨간 음료, 파란 음료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포션도 먹여볼까? 아빠는 술이 빨간색이어도 되고 파란색이어도 되고 이런 생각했어요. 포션 음료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몰라서. 우리 게임하면 아빠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게임에 대해서 스트레스 풀거든요. 게임, 운동 뭐 이런 거. 게임으로 표현하자면 아빠들은 게임은 빨간 포션이 있고 파란 포션이 있거든요. 빨간색은 피를 채워주고 파란색은 만화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음료에 대비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뉴로 따지면 네네. 메뉴 구성을 파란 음료, 파란 술, 빨간 술도 시그니처가 될 수 있잖아요. 빨간 음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메뉴도 약간 햄버거는 헬스 포인트, 어. 뭐 치킨은 만화 포인트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네네. 아니면 그 햄버거라 따지더라도 갓버거 먹으면은 만화 포인트가 채워지고 그렇지 뭐 그런 느낌도 괜찮아. 고속버거 먹으면 헬스 포인트가 채워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재밌게 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노란색은 활력이니까 활력을 채워주고 빨간색은 피를 채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방금 떠오른 거예요. 자, 포티나이어스의 핵심 타겟은 누구입니까? 맞죠? 아빠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빠만 공략할 겁니다. 자, 포티나이어스를 먹는 사람들은 어떤 잠깐만요. 방금 지금 뭐였죠? 포티나이어스의 핵심 타겟은 누구? 타겟 어디언스는 데디.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포티나이어스를 먹는 사람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상상해봅니다. 포티를 먹는 라이프 스타일. 사우나도 가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 가요. 사우나 가야 되고. 일해요. 사실 난 이런 것도 생각했어. 분리수거도 해야 우리가 육아가 도와줘요. 가정일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요즘 아빠들. 네. 골프도 쳐야 되고. 화장실도 해요. 많은 거예요. 화장실 쳐. 뭔가 나는 아빠들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 엄마들도 희생하지만 아빠들은 가정의 단단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 희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잖아. 라이프 스타일 노동자 합시다. 아, 네. 노동자의 삶. 네. 지금까지 이거는 패스했습니다. 마지막. 만약 포티나이너스가 사업에 적게 된다면 그 이유는 포팅 안에서 사업을 좋게 된다면 전제. 마침표를 찍고 네. 갑시다. 만약에 안 한다면 그 이유는 전쟁입니다. 그 뭐 천재지변이나 모든 걸 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금융 위기가 와서 뭐 이렇게 유행병이 뭐 번져서 이런 류의 그뭐 이유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다 실패예요. 본인들이 실패한 거야. 하지만 전쟁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포티나이너스가 사업을 돕는다면 전쟁을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죠.